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은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 듯 하죠. 그래서 이 봄비는 굉장히 기름진 비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 행인은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싫어했고, 가을 달밤이 완전히 휘황창 벌어졌어도 그 도둑놈은 다리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좋고 나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한결같이 내 마음같이 않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신중하게 인생을 지혜롭게 처리하면 실패가 없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앞주에는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를 강의를 5번째 하면서 변화의 경영과 상생의 리더십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변화의 경영은 어떻게 했느냐? 강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태강은 적절이라, 반대말로 유능은 제강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자를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변화의 경영은 항상 수시로 얘기를 했죠. 고수를 하면 안 된다.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직은 강자는 없습니다. 강자가 다시 약자가 될 수 있고,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항상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객 2주의 고사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조직은 영원히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정사상, 원칙과 변칙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조직에서는 항상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압도적인 쇠로 경쟁을 우위에 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생의 리더십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공편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손자병법 3번째 깰모자를 써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단계 4가지를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벌교도 얘기했고요. 벌벌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병력을 위한 벌병을 얘기했고, 가장 하수인 성공을 얘기해서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일 하수가 벌인다. 이게 무조건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CEO들, 조직원들은 어떻게 했냐? 부저 출신도 공부를 했습니다. 가마솥 밑에서 장작을 꺼낸 듯이 완전히 그 조직의 계략을 모조리 쳐 부숴라 해서 발본색원, 원인을 제거하라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EO들은 글을 잘 보고 지혜롭게 짜서 적의 의도를,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어디가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그걸 이용을 해서 나는 그냥 하투놀이에 도박판에서 하투를 치듯 패를 읽듯이 보라에게 상대방을 아주 수를 다 읽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카드 놀이한 것 같다라고 혹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행의 경영하고 그다음에 상승의 리더십을 앞주에 강의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냐? 군주는 신수다라고 옛날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편복 지역, 다시 말해 기회주의자, 인하 단결, 백문이 불여 일견, 창조 슈퍼 리더십이 뭔가? 이것은 종합 예술이다 하고 오늘 마지막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문을 받을 텐데, 지금까지 오늘 강의를 하면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부를 몇 개 하느냐? 총 20가지를 합니다. 융통성, 판단력, 통찰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책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 관계로 해가지고 뭐가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할 때 나오면 여러분들 책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담을 하나 좀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이 새고 오잖아요. 차 한 대 사가지고 짐 텐트를 싣고 멀리 떠납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밤새워서 낚시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낚시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밤에 잠도 못 자고 뭘 추운데 덜덜 떨면서 낚시를 하고 때 앞이 때 낚시를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낚시에는 가만히 책을 통해서 보니까요, 아주 심오한 가치, 심오한 이치가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나온 사서 삼경에 나왔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낚시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로 하죠. 미끼로 낚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고기가 그걸 문다 이겁니다. 먹기 위해서. 그래 걸려들죠. 그러면 여기서 록을 써요. 록하고 치. 사람으로 따지면 하나의 돈으로 따진다면 록을. 그러면 낚시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미끼로 던져서 취하게 인재를 녹봉을 돈을 만들어서 또 낚시로 비교하면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좋은 미끼를 던져서 걸려들게 만든다. 이것은 무슨 뜻이야? 인재를 얘기해. 인재를 써. 인재. 좋은 미끼를 던져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더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더라. 녹봉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은 미끼를 던져서 인재를 구해서 이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면서 돈을 벌더라는 거. 그렇게 해줘라. 이게 두 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 처음에는 작은 미끼, 나중에는 좋은 미끼. 세 번째는 고기도 크기에 따라 틀리면서 요리의 방법도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돈을 많이 주고 큰 고기 갖다면 그 사람의 인간으로 비교하면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가 됨됨이를 알아버린다 이게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훌륭하면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봐서 돈을 많이 주고 인재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행동에 따라 틀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처세를 했느냐. 얼마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상관한테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걸려든다. 이것도 하나의 낚시와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공이 말하기를 이 낚시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잘것없는 것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심오한 이치와 가치가 들어있다. 낚시를 하게 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상황 다 읽을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 고사에 나온 걸 보고 야 낚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담배 피는 사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담배를 피냐? 너는 신념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를 3일 담배 끊겠다고 3일 후에 다시 담배를 피워요. 그렇게 의지가 약해.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너는 신념이 약하다. 신념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도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면 세상의 기업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들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해야만이 되고 낚시는 그러한 심오한 이치가 있지만 세상살이하고 비교하다 보면 역시 딱 맞는 얘기다 라고 서두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봅니까? 우리 장로님은 낚시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얼마나 해보셨어요? 6, 7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낚시. 그런 시간에 책을 읽고 나는 운동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낚시에 대해 이렇게 심오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낚시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째 금일은 군주신수 또 편복 지역부터 쭉 이어져서 PT를 보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랫사람의 본심을 읽어라 그래서 군주신수란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뭘까요? 군주신수가. 임금은 배여 신하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임금은 배라는 것은 노를 젓는 사공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노를 젓는 사공이 물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된다. 아랫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돼. 물속에 물고기가 큰 거 있는지 작은 거 있는지
울돌목이 있는지, 울돌목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은 죽잖아요. 용린지하라고 그랬잖아요. 물의 성질을 알듯이 용의 목을 그냥 만져버리면 성질을 건드렸기 때문에 주인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앞전에 강의를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다. 물길을 잘 모르면 물이 뒤집어 볼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주는 복주라고 그래요. 뛴다. 물에 뛰었지만은 이 물도 뒤집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게 회사를, 조직을 운영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고요. 밑에 방민지구 심호 방지는 뭘까요? 백성의 입을, 요런의 입을 막아버리면 강물에 뚝이 무너진 것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전쟁투에 이순신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병들, 병사들, 수병들을 데려다 놓고도 자기 말만 않고 아랫사람 의견을 다 들어서 전쟁투에 써먹었다는 거예요. 아랫신하를 내가 임금이지만은 임금처럼 모시면서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리더들은 내가 봉급을 주니까 마음대로 따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는 리더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앞전에 고육계를 얘기를 했어.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 고지를 탈출할 수 있겠는가? 고지를 탈출하던 도중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포탄에 맞고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안 죽으려면 안 가야지. 그럼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안 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몸을 희생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심을 시키고 나의 최후에는 나의 이득을 취한다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참 잘해야 돼요. 한 가지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 책에 나와요. 책에 탈선자를 쓰죠. 승선, 배선자는 승선, 그죠? 승선 주마라 그랬어요. 주마. 승선 주마는 10분 명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승선 주마는 10분 명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배를 탔단 말이에요. 승선을 해서 승선장이. 배는 항상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또 두 번째는 말도 어떻게 해요? 말도 가다가 힘들면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조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배도 키를 조정을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가다가 확 뒤집어지면 커브를 꺾으면 죽는 거예요. 엊그제 사고가 났죠? 무궁화호가 달리다가 커브에서 그냥 120km 이상을 달렸다 보니까 전복이 되어 본다는 것이죠. 이 말도 마찬가지고 타는 배나 말도 마찬가지죠. 조종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또 말도 가다가 꼬그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10대 7이다. 10대 7. 사람이 잘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10분의 3은 하늘이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문을 좀 풀면 모사는 죄인이요. 모사. 깰 못자 써요. 모사. 일사자 써요. 모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지만 이루는 것은 누구냐? 성사는 성사. 성사는 제천이라고 했어요. 이루는 것은 하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제갈무가 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진짜를 쓰죠.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느니라. 조정을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임금이, 리더가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 민심을 파악하듯이 아랫사람의 모두 곳곳을 다 파악해야만이 우리가 사고를 낼 수 않고 조직에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고 변화의 경영을 배웠잖아요. 혁신을 해야 된다. 아주 혁신을 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저 출신을 배웠어요. 앞전에. 8번 세권에서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임금이야?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임금입니까? 그래서 이신교자는 종이요라고 그랬어. 이신교자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자,
몸으로 하면 종이요 따른다 이 말이에요. 따를 종자 써요.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뛰어가면 나를 따르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 이연 그잖아. 입으로만 해버리면, 입으로만 해보면 어떻게? 송이라 그랬어, 송. 자식도 부모한테 반항한다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반항을 당할 거면 여러분들 리더를, 조직을 끌고 나갈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이만큼 군주신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만큼 리더가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중요하느냐 또 나와요. 자, 역시 또 일맥상통한 얘기죠. 자, 임금은 이거 배야. 그래서 군자 주야라고 그러는데 서인은 백성인 하찮은 사람들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나 물은 어떻게 해요? 배를 띄운다. 그 사람은 무슨 아랫사람이 회사에서 조직원들이 돈을 누가 봅니까? 평사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사장이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아랫사람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물이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해당이 엉터리면 뒤집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물은 배를 뒤집어 볼 수가 있다 이게야. 이거 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천리일덕은 여루 맹화라고 그랬어요. 관리가 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수없이 말을 쓰고 있는데 사나운 물길보다 무섭다. 어떻게 해독을, 그 독을 풀려면 그만큼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엊그제 선거가 끝났지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저는 의원회관 바로 갑니다. 내 성길에 가서 당신 이거 실천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공직자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니 어쩌니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도 잘해야 된다 이게. 특히 리더가 잘해야 된다. 바람을 피하지 마라. 바람을 맞아라 이거예요. 어렵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같이. 그래서 오월동조와 파보 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같은 온수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같이 간다. 절박한 심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염염요요는 임전이리요 심신상사는 가교시라고 얘기해서 명심보감에 나온 글을 또 이행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하라. 죽고 살기 합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대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라. 그런 정신의 능력, 신념을 갖고 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 참 또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욕지민수 제군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수는 무리요. 백성이 안다 이게 어떻게 임금의 배를 타고 떠날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신하가. 그런데 요진충성 계율이라고 해서 충성스럽게 임금이 가니까 요진 충성스럽게 해서 인류는 논다 이 말이야. 즐겁게 해야 될 것을 가내야 된대. 타일려야 된다 이 소리요. 계좌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원민은 정량석이라. 사간원으로서 어떻게 떠나야 되는데 내가 경계치 상소를 못 올렸으니 드릴 정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드릴 정자, 올릴 정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정자가. 자, 배를 띄우고 임금이 가는 것을 알고 또 충성스럽게 재밌게 놀다 오라고 계율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관원으로서 그 상소를 올리지 못했다 이거야. 그러면 장사 견적은 불수수라. 근심 숫자를 쓰죠. 숫자. 적은 뭐야? 기양적자를 쓰는 거예요. 장사로 기양하듯이 가는 것은 어떻게 근심하지 마라 이게. 장사로 기양을 다시 했던 것을 근심치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임금이 가는 데에는. 이 글이 어디서 나오느냐? 장부옥주라. 다다를 붙자지 옥주. 옥주에 이제 배가 다다를 때 옥주에 이제 장군이 임금이 가서 다다랬다. 여기서는 스님이 갔단 말이에요. 배를 타기 위해서 한강선에 어떻게 한강선상에 한강 위에 나루를 타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옛날도 한강이 전부 나루가 다니는 나루터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설명이 가죠. 그러면 용은 쓸 용자 하엄신총 사운이라 그러. 하엄신총이라는 이 스님이 문자로 글을 써서 남겼다 이 소리예요. 이 글이 어디가 나오냐? 공자 가의에 왕제편 공자 가의에 나왔던 글이에요 이게.
우리 옛날 글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조정을 잘못하면 말이 막 잘 뛰죠. 키를 잘못 들면 말 이렇게 못하면 위에서 떨어져 버려요. 비틀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말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백길도 이런 찻길도 잘못 틀어버리면 가는 거. 사람도 입을 잘못 내면 가듯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나라 사람을 도와야 좋은 이 사람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디가 제가 군대 생활 20년을 했지만은 지휘관 할 때 밑에 소대장이나 초급 간부를 좋은 사람 내 밑에 둬야 나도 편하고 또 누구한테 인정받아서 살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서로 잡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랫사람 그놈을 잘 둬서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써먹기 위해서. 군인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개돼지나 나쁘게 표현하면 개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나쁜 용어로 쓴다면 그것은 아니지만 계속 밥 먹이고 봉급주고 하잖아요. 전쟁이 났다.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그게 군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잘 둬야 일폭10판이 뭐예요? 하루는 따뜻하고 10일이 추워. 요즘 보면 4만 4원이 우리나라의 계절이라는데 4만 4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그죠? 하도 이 기후 변해가지고. 그러면 뭐냐?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랫사람을 근무를 잘하게끔 환경을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피디님? 그래 근무를 잘해줘. 봉급도 많이 주고 막 잘한다고 칭찬해도 매일 씹지만 말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냐? 그래야지 도약을. 요즘 공부 못하면 돈 없는 사람도 공부를 못한다면서요. 옛날에는 어떻게 개천에 욕난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서 뭐 서울대학을 수석했니 사법고시 수석했니 하는데 지금은 돈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요. 로스쿨을 가려고 해도 뭐 2천만 원이 얼마나 그러냐 돈 있어 가겠습니까? 잘해줘라. 잘해준 것도 뭐냐? 지 복이겠지 받는 사람들은. 환경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유한내가 얘기했던 것을 또 제가 한번 쓰면 각득수기정이라고 유한내가 각득수기정. 왜? 내가 너한테 보직을 한번 줬으면 잔소리 서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고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보고 칭찬해주고 실어주라 이 소리예요.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리더인데 너는 처신을 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정기 이 경물이라고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정기 경물이라 받을 정자 정기 몸기자 정기 이 경물이라. 내가 처신을 잘해야지. 아랫사람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노력을 하고 참고 견디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노복은 선념기한이라고 그랬어요. 범사노복은 선념기한이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쓰는 거예요. 이건 종복, 종로예요. 아랫사람들이 종처럼 일하는 것을 내가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서 체험을 해라. 그리고 춥고 배고픈 것을 알아야 된다가 누가? 리더가 고통스럽고 춥고 한 것을 경험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피디님? 지혜가 생기는 지혜가 생겨. 내가 너를 지휘를 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불치라. 반기지라고 그래. 네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15번째 정도 돼갔는데 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사람을 잘 써야 되지만 그 사람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여서 옮겨서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제가 기회주의자를 합니다. 기회주의자는 두 말로 빼면 편복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겠지만 편자는 박기 편자 박쥐 복자를 쓰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자 바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독사가 있어요. 일반 뱀이 있고 이 독사는 먹이를 정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래 독을 갖고 있는 사람 맹독을 싸가지고 죽여갖고 내가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독이 없는 사람은 이 독사가 이런 뱀이 그냥 목을 조여서 힘을 와가지고 숨통을 끊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거미는요
다리 긴 거미는 쭉 가서 먹이를 찾아오지만 어떻게 해요? 다리 짧은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까? 이렇게 사는 거 인간 세상이고 동물이고 다 마찬가지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 틀리다 이거야. 군대나 조직이나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거다 이거요. 편복 지역이 아주 능숙능란한 자가 많이 있어요. 왜? 인간은 그런 데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춥고 배고프고 잘 해주면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은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한결 똑같지 않아. 민심은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해주면 품어주면 나한테도 오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변한 게 인간이야. 저도 마찬가지. 조물주가 인생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누구를 한탄합니까? 그러나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인간이다 이야. 공부를 해라. 수양을 하고 돌을 닦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편복 지역은 뭐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이태로운 것을 빠져나가고 나에게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 않게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전에도 많이 있어요. 이리 깎아 저리 깎아 하다가 국민의당이 또 전라도에서 바람이 불어서 예를 들어서 안 된 사람이 땅을 치죠.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회주의자는 그것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은 정말 그냥 보입니다. 간사한 사람들. 예?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때려 죽일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봉황과 기린을 그려놨어요. 이 봉황은 저는 5가지 색을 갖고 있는 오조드마. 상상의 새단 말이야.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새야. 이게 봉황을, 대통령도 봉황이잖아요. 봉황새 딱 그려놓고 있잖아요. 어디 가면 봉황 마크에다가. 기린도 마찬가지. 기린은 뭐죠? 소하고 뭐하고 교미를 했죠? 소하고 모르세요? 내가 금방 공부를 했는데 소하고 말이겠구만. 이것을 교미를 해서 난 게 기린이단 말이에요. 기린도 끝내준 거예요. 기린은. 그렇게 좋은 기린이단 말이에요. 지조가 좋고 아주 절제에 강한 사람들이 봉황과 기린의 비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황 얘기는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봉황이나 기린은. 그래서 이 박쥐가 앞전에 수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봉황이 내 생일인데 온갖 못새들은 다 쳐들어왔지만 축하하러 왔지만 박쥐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쥐를 불러라 이놈 싸가지 없는 놈이 내가 생일인데도 축하해주고 선물로 안 갖고 왔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수류가 아니고 조류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4발 달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길을 피해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린이 내 생일인데 박쥐가 또 안 보여. 그럴 때 어떻게 나는 4발 달린 발이야 나는 수류요 하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이것을 비교를 해서 했는데 그러면 조직에서 참 온갖 못된 놈도 있고 참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너 나가라고 잘릴 수도 없고 잘라봐면 그 딸린 처자식들은 누가 먹이며 그러니까 미치니까 고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막 짜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훈련을. 그죠? 그래서 안 될 때에는 잘 되는 사람 상을 주거지만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썼던 제가 만드는 게 타압경 온왕이라고 그래요. 온왕. 압은 무슨 압자? 누를 압자를 쓰는 거예요. 강타한다 이거야. 그래서 한날 시범 계시로 하나 딱 잡아와. 네? 왜? 혼나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다면 징계를 줘버리니까 나 잘해야지 옆에 있는 온왕이들이 짜짜짜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타합경 온왕이라. 온왕 온자 그 다음에 온왕 안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면 이제 봉황과 기린도 참 기린은 무슨 기자인가요? 이게 기린이 이게 수컷기예요. 수컷기. 기린을 린자도 마찬가지예요. 암컷, 린자는 암컷 린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 암컷인데, 기린. 수컷과 암컷이 기린이에요. 봉황도 한번 써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쓰실 줄 알죠? 봉황은 제가 시간 관계상 놔두겠습니다. 봉황 굉장히 쉬워요. 가운데 세조 자나 쓰고 딱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황도 맞아. 황제 황자 쓰고 다 씌집으면 봉황이에요. 그래서 봉황도 그렇게
상상의 새고, 기린도 그렇게 좋은 새인데 박쥐를 비교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닌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 이거를 기회주의자를 우리가 편복 지역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또 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리더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사공이라고. 사공은 노를 젓는 사람인데 백성들의 민심, 조직원들의 민심, 그 동향을 완전히 파악해야만이 그 조직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신상 파악을 해라 이거지.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신상 파악이에요. 사고 딱 터져. 너 왜 신상 파악 안 했어? 군대 가면 거의 근다잖아. 자기 집에 다 부자야. 자기 집에 다 금덩어리가 있고 금송아지가 있어요. 안 가봐서 몰라. 그래 믿은 사람 간지. 가서 편지를 띄어서 파출소나 동장, 면장한테 보내서 가정 환경 실태를 보고하라. 그럼 나는 다 아는 거요. 자기는 거짓말해도 그럼 어떻게 너희 새끼 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대적을 해가지고 신상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대적이죠. 사고 없이 훈련 잘 시켜서 기술도 배우고 공부를 해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복무기간 동안 훈련시켜서. 그걸 잘 해다니. 배를 절대 이순신처럼 울돌먹으러 배를 유인시켜서 그냥 다 처박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못 한다고 어떻게 그걸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느냐.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지도자는 다 마찬가지야. 자, 교회 목사님이 신도들 앞에 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아주 유창이다. 영어로만 해봐. 신도들 다 도망가보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알으라고 했어요. 본질을 알으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16번 욕금 고정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큰 것을 어리기 위해 사고 안 난 것도 내 큰 건 노리는 거거든요. 사고 나면 나 끝인 거예요. 아랫사람 사고 터지면 어떻게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넌 뭐 했어? 위에 더 높은 사람 너 뭐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작은 것을 계속 풀어주라. 나의 이득을 얻어야 돼. 본질을 알려면 어떻게 했어요 또? 13번 타초경사를 얘기했어요. 뱀을, 숲속에 들어가는 뱀을 잡기 위해서 풀로 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오더라 해. 의도를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부대를 지휘하거나 큰 조직을 끌고 나가는 것은 어불상설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편복지역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리더들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 만사는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뭐예요? 세옹지마.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응? 세자는 옹자는 늙은이 옹자죠. 늙은이 옹자. 세자는 막을 색자를 쓰는 거예요. 세옹지마.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전화위복이랑 똑같아요. 좋은 거 있으면 또 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만사는 이렇게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너무 기쁜 일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희로애락도 절도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내가 기뻐. 너무 좋은 일만 나만 하하하 웃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미친놈이라 그래. 평생 울고 있어도 그것도 미친 여자라 그래. 딱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했느냐? 김시습이가 얘기했다고 앞전에 강의를 했어요. 언행을 삼가하라. 탐욕을 줄여라. 잠을 가벼이 자라. 또 뭐라 술을 음주를 삼가라. 그 다음에 희로애락도 절도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다음 부적 규보는 무의지천리라고 그랬어요. 무의지천. 이게 순자 고낙편에 나온 글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 그래서 제가 조례했을 때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발을 딛는 기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셔서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일어서면 전부 일어서서 그런 이 박수는 김정은이 말고 와! 자석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전부 이렇습니다. 여기서 썼던 단어가 뭐냐? 천리지행은 시어조카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문형으로 써서 제가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줄였을 때. 그럼 전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 강물이 모일 때는 조그마한 또랑물, 개울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부적 소류가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째요?
수적천석이 좀 더 나오지만 항상 경계하고 신중하고 해서 처리해야만이 리더는 올바른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단점이 있어. 다 단점이야. 이것을 개성으로 만들어요.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의 역할과 분담이 있어. 자, 분대장이 할 일이 있는데 갑자기 중대장, 대대장이 와서 분대장 지휘봉 쑤셔보시오. 살인사건 납니다. 총 쏴봅니다. 내 부하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그냥 쑤셔버려. 야, 이 자식아, 이것 못해. 나는 말이야, 발가락으로 쏴도 막 표적 10발 다 맞출 수 있어. 사격장에 와서. 그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 힘 빠져서 하겠습니까? 아, 나 엿먹어라. 네가 다 해라. 이게 나중에 나와요. 분권적인 게. 이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칭찬해주고 못해도 못한 대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잘하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군대 왔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채용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뱉으면 되겠어요? 채용을 했으면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줘라 이야. 그것도 뭐냐? 리더의 책임이다. 리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태권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땅 오면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재질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체육선생님 레슬링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그 애들이 90%예요. 그럼 돈이 없어, 선생도. 그럼 내가 돈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봉급을 타서 그 사람을 밀어줘야 돼요. 인재를 키워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드물죠?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리더야. 교회 같은 데 보면 불우이웃돕기에서 해주죠. 또 효행잔치 시켜주죠. 그죠? 물론 헌금을 통해서 다 모아가지고 동네에서 참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연탄도 주고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야. 목사도 리더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오리다리가 짧다고 늘어지면 걱정이 태산이 것 아닙니까? 하기 다리가 길다고 줄여줄 수 있나요? 잘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단점도 개성이기 때문에 잘 해라. 구별을 잘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칭승자지 전미냐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제가 선거전에서 의원들한테 할 때는 이걸 문자를 쳐줘요. 칭승자지 전미냐요. 약절적수어 천인지 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손자병법 4번째 형편에 나온 글이에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의 싸움은 막아뒀던 물을 천길계곡으로 터뜨리는 새처럼 압도적으로 우세해라. 이렇게. 전쟁 마찬가지로 정치도 조직은 새입니다. 새. 누가 많은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예요. 새. 이 새. 그래서 어떻게 일로서 수를 대하는 것이고 또 수로서 일을 대하는 거. 일은 뭐야? 큰 중량 무게를 쓸 때 일자를 쓰는 거예요. 일. 세금변에 이게 일이에요. 무게를 아니에요. 무게단위. 킬로그램. 수는 뭐예요? 수는 숫자를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수를 상대하면 이게 본다 이 말이야. 그 수가 일을 상대하면 패하게 돼 있어요. 약한 사람이 큰 사람 대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용병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내가 너보다 10배가 강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완전히 너를 포위해버려야 돼. 조직이 내가 세면 B그룹이 있어. 그럼 A그룹이 그냥 다 해서 먹어볼 수도 있어요. 5배가 심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공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야? 용병의 법칙이란 말이야. 대등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계속 견디고 2대1이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싸워서 열대적으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조직에 비교하면 아 조직도 이렇게 살아남는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무원료는 난성 대업이라 그랬습니다. 임무원료는 필요 근우라고 얘기했어요. 논어 일형편에 나온 글이에요. 네가 멀리 보지 않고 깊이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굴레에 어떻게 나한테 위험이 따른다 있어요. 손자병법이 아니 논어 일형편에 나왔던 글인데 제가 만들어서 임무원료는 난성대입이라고 그래. 네가 깊이 생각 멀리 보지 않으지 보면은 어떻게 해요? 큰 사업에 이룰 수 있더라. 이것을 딱 가게나 우리 학원에다 써서 놓습니다. 옥불탁은 불성기요 인불학은 부지이라. 옥을 갈지 않으면 그릇을 못 만들고 네가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을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좌우측에 이렇게 쭉 해서 붓글씨사가 붙여놓습니다. 표구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이제 수적천석이야. 뚫을 천자 물방울 적자예요. 물방울에 타타타타 떨어지면 쇠파이프도 녹여본다는 등 항상 있고 또 있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반복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보고 말하면 그냥 안 한 것만 못한다 이 말이야. 인간의 뇌는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 이해 가시죠? 이건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이론무예라고 해서 싸우지 말고 모나지 말고 둥글둥글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돼요. 대쪽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너무 깨끗하면 친구가 없다 했죠. 인지찰은 무도라고 그랬어요. 청렴결백하고 네가 너무 똑똑하면 친구가 없느니라. 또 어떻게 수지정은 무어라고 그랬어요. 구론이 했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네가 너무 물이 너무 맑으면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세상이 또 변하기 때문에 에이 아빠 그 옛날 말이야. 나는 내 자식을 가르치면서 한자를 수시로 던져줍니다. 제가 모르는 거예요. 한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하나를 깨우치게 만들어요.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 또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지혜예요.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당한다는 거죠. 그 어떻게? 일을 벌일 때는 어쩌? 애기치 못한 일이 오더라도 어떻게? 의기소침하지 말아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니들도. 그럼 어떻게?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실력.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유비무환의 정신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유비무환의 정신을 얘기했어요. 제가 구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유비무환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진나라 때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누구냐? 도공이에요. 도공이라는 황제인데 너무 유명한 황제야. 그런데 그 중에 그 멋있는 또 선비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 사마이강이라고. 사마이광. 이 사람은 충성심을 강하고 아주 임금한테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 도공의 친동생인 양간이가 나쁜 짓을 해요.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도저히 안 되고 그래도 임금의 친동생인데 많이 봐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데려다가 마부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목을 쳐버리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어떻게 할까요? 죽고 사니까 자기 형님한테 임금한테 쫓아갑니다. 황제한테. 이놈 나쁜 놈이다. 사마이가는 죽일 놈이요. 온갖 모략과 중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놈이 그런 놈 아닌데. 예? 하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그 밑에 신하 또 양서리를 불러옵니다. 양서리 불러. 이 사람이 행동이 어떠냐? 어떤 놈이야? 아니면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잃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황제 도공이한테. 그런데 마치 거기서 아 그렇구나. 이 동생이 잘못했구나.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 상황이 나라가 어려운데 정나라가 송나라를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그때 마치 이 사마이강을 그리 보내요. 그래서 사마이강은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사마이강이 오니까 황제가 좋아할 것 아닙니까? 전쟁터에 승리를 끌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갖고 싶게 뭐야? 소원이 뭐야? 돈을 수백만이 줄까? 뭐 하사금을 내릴 것 아닙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다 임금으로부터 주는 것은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한 사이라는 얘기를 해요. 거한.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 거한 사이를 얘기해요. 편안하게 살 때 이태로움을 생각하라. 여기서 나온 게 유비무환의 유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유비무환 하는데 유비무환이 도대체 뭔가?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서도 유비무환 있잖아. 돈을 평상시에 모아놓고 착착착 모아야 집을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요? 갑자기 집을 살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전쟁에 온다. 옛날 율곡이면 10만 양병설이라든가 멀리 명견만리 멀리 뚫어봤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곧 저놈이 올 거야. 뭐 영을 안 받았다선 치더라도 그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해라 이거야. 이게 유비무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하단계래, 인하단계. 임금의 덕도 좀 이따 나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리일득은 여루맹화라고 그랬어요.
용장, 맹장, 덕장, 지장 있지만 중요한 장은 덕장이라고 얘기하면 임금의 덕을 위해서 인하와 덕과 인하를 얘기했는데 하늘이 내린 기회가 지세가 험한 것보다 못하고 승리의 요새는 단결해서 적과 싸우는 것보다 못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인하 단결이라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보면 회사 사원이 인하 단결 써놨잖아요. 말로만 인하면 뭐예요? 사람이 단결이 되고 너하고 나하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상하, 동력, 자성을 얘기했어요. 모공편에 나온 손자병법에 너하고 나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 의욕이 있고 동기가 있다면 같이 승리할 수가 있다. 너하고 나하고 돈 벌어서 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도 창출할 수 있고 부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천년의 요새는 백성들이 인하단결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적과 싸우는 건 뭐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모공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감수해야지. 부전성이 좋은데 감수해서라 싸워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전국시대 때 이문우가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가 황제야. 오기와 함께 배를 타고 국토 수리를 하는데 이문우가 나타났어요. 이문우가 사방을 보고 천년의 요새를 보고 얘기해요. 와, 감격을 합니다. 뭐라고? 아, 아름답구나. 이 산하의 험고함이요. 딱이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나라의 보배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문우가 말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지서의 험고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임금의 덕과 인하 단결에 달려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덕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덕이 뭐냐 이게. 베풀어라 이게 많이 베풀고 포용력에 감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맺은 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을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혜가 나와요. 자, 경목지사라도 공미계진이요 배우지혜는 기족심신이라 얘기했어요. 자, 장로님, 리모컨 맞죠? 크게 얘기했어요. 리모컨 맞습니까? 분명히 맞죠? 그런데 자, 공미계진이라 리모컨이 맞는데 이걸 리모컨을 믿기가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PD님은 뒤에서 속삭 하는 게 아니야 기회 한단 말이야. 배우지 뒤에서 시부름 간단 말이야. 근데 기족심신이라 그랬어요. 어찌 아니 맞는 것 같은데 믿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뒤에서 시부름거려. 어찌 믿으오리까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 써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사람 못 믿습니다. 인간의 두 마음이 변할까를 두려워라고 그랬어요. 지공인정 양양심이라는 단어를 그걸 써주는 거예요. 이만큼 뭐예요? 100번 들으면 한 번 만든 것도 못하는데. 그다음에 지도자는 여기 또 나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나라가 튼튼하려면 마귀의 덕이라 임금의 덕이 필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를 오늘 6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CEO가 뭡니까? 조직의 리더란 말이에요. 대표단 말입니다.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경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혜가 뭔지, 설기가 뭔지, 설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야.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상력이 있어요. 상상력. 두 번째는 창의성에서 여러분 미래창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분권적으로 분대장은 분대장, 사단장은 사단장들이 논하저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다음에 활력화가 돼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지식 생산을 극대화시켜야 되며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그랬죠. 고정관념은 그 미친 짓이라고. 융통성 확 틀에 박힌 하나의 그것을 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뭘 시켰나요? 기회주의자는 편복주의자, 편복지획이라고 얘기했어요.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잘 활용하고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잘해야 된다. 임금은 배어 신하는 물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뒤집어 볼 수가 있다라고. 민심을 잘 받아들여라고 그랬어요. 방민지구는 심어 방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깨우치지 못하면 리더 될 자격이 없다고. 내가 희생치 않으면 리더 될 자격이 없는가? 입으로만 아무 필요 없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했을 때에는 그 조직에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목사님 얼굴 보러 안 왔다 이거야. 그죠?
인하단결이 중요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하단결은 덕이라고 그랬어요. 관리일덕은 여루맹화라고 그랬어요. 관리가 덕을 잃어버리면 그 해독 독을 푸는 것은 사나운 물길보다 무섭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쟁터의 승리는 뭐라고 했어? 일로서 수를 상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고 수로서 일을 상대하면 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조 경영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를 제가 오늘까지 장장 6회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책으로 또 나옵니다. 저는 앞제 올 때 전남대 이동기 박사께서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언제 운동을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질문에 답을 그때 못 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선수로 뛰고 감독도 다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한 사람이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강의를 한문으로 많이 씁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당회를 다녔다. 6살, 7살 때부터 태권도 시작하면서 서당회를 다녔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서삼경 나름대로 명심보감, 손자병법 많이 있고 공부를 했다. 그다음에 무술도 TV에 많이 나왔었다. 수박으로. 나가 했던 것도 그대로 보여줬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강사들 세계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요즘 페이스북에 보고 이렇게 보면 너무 혼탁합니다. 하기도 갖추지 못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더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서서 춤을 출 때는 실력을 갖춰라. 자신감을 넘치게 해라. 무대, 태권도면 태권도, 북구시면 북구시, 한문이면 한문. 자기 실력을 갖춰야만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어디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굉장히 저한테 강의가 세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초빙하고 싶으면 항상 공간방송의 대표님이나 PD 많이 있으니까 하고 인터넷 뒤져보면 범대진 이름 석자가 나와요. 그럼 저한테 고려해 주시면 그 회사나 그 직장에 가서 강의로 승부를 거고 장렬히 이렇게 전사를 해버립니다. 장렬하게. 자,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혜를 풀면 명견만리다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주제로서 제가 난세를 살아간 지략을 할 것이냐 하면 또 인간관계를 하려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 그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밀도 있게 고민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뭐 입속에서 우물우물한데 지금 시간이 방송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끝나고 이제 하죠. 자,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